담력 시험. 나는 초등학생 때 친구들과 무서운 장난을 치거나 담력 시험을 하는 걸 즐겼다. 우리 동네 근처에는 버려진 공장 건물이나 폐가가 유독 많았기 때문에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그 중에서도 서양식으로 지어진 한 2층 저택에 특히 관심을 두고 있었다. 다른 폐가들과는 달리 번듯하게 지어진 집이었는데 버려진 지는 수십 년은 지난 것처럼 보였고, 유리창은 대부분 깨져 있고 외벽에 페인트 칠도 벗겨진 볼품없는 집이었다. 세찬 바람이 불면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고, 마을 사람들은 유난히 그 집에서 음산한 기운이 돈다면서 수군거렸다. 하지만 나와 친구들은 무모한 어린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어느 날 마침내 그 집에서 담력 시험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물론 한밤중에 가는 것은 너무 무서운 일이었기 때문에 해가 넘어가기 전인 오후 시간대를 골랐다. 나와 친구들은 담장을 넘어서 그 집 앞마당에 들어왔고, 정문은 잠겨 있었기 때문에 2층으로 바로 통하는 외부 계단을 통해서 들어가기로 했다. 2층에서 집 안으로 들어가는 문은 열려 있었다. 그리고 그 문을 통해 들어서자마자 보인 방 안쪽 벽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었다. 나는 이 방 안에 있어. 우리는 겁도 없이 그 방으로 곧장 들어가서 안을 살폈다. 그 방은 양쪽 복도로 나갈 수 있는 특이한 구조를 갖추고 있었고, 복도 쪽의 문에는 이런 글이 있었다. 왼쪽으로 가면 날 찾을 수 있어. 나와 친구들은 이미 겁에 질려서 말수가 줄어든 상태였다. 하지만 누군가 먼저 다녀간 사람이 장난을 친 것이라고 결론을 냈고, 그 글을 따라 왼쪽 복도로 이동했다. 복도 끝에는 2개의 방문이 있었고, 벽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었다. 내 머리는 왼쪽 방에, 몸은 오른쪽 방에 있어. 친구들은 그 글씨를 보자마자 비명을 지르면서 왔던 길을 통해서 밖으로 뛰쳐나갔다. 하지만 나는 그때 무슨 오기가 생겼는지 그 글을 끝까지 따라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난 심호흡을 하고 오른쪽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 방 벽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내 몸은 아래에 있어. 나는 고개를 떨구고 바닥을 쳐다봤다. 그러자 거기엔 다른 글이 있었다. 내 머리가 왼쪽 방에서 너를 따라왔네.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 방에서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그러려면 뒤를 돌아봐야 했기 때문에 나는 더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 방 안에 있던 창문 쪽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무작정 밖으로 뛰어내렸다. 다행히 2층이었기 때문에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나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친구들과 함께 얼른 그 저택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 그 폐가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 그 이후로 친구들과 가끔 그 폐가에 갔던 이야기를 한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그때 같이 갔던 친구들은 아무도 벽에 글씨가 있었다는 걸 기억하지 못한다. 만화 동아리.
고등학교 시절 나는 흔히들 말하는 오타쿠였다. 하지만 우리 반에는 유독 나처럼 만화나 게임에 빠진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는 망가 클럽이라는 작은 동아리 같은 걸 만들었다. 특별히 뭔가를 한 것은 아니고 그냥 방과 후에 우리들끼리 모여서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이야기를 하거나 공책의 만화를 따라 그리는 정도가 전부였다. 머리가 잘 돌아가는 친구 하나가 학교에 우리 동아리를 정식으로 등록했고 우리는 정식으로 학교에 남는 교실 하나를 동아리 부실로 쓸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그곳에서 뒹굴면서 만화책을 보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고 어느새 입소문이 퍼져서 만화에 관심이 많은 다른 반 친구들도 가끔 놀러와서 만화책을 빌려보거나 함께 게임을 했다. 나는 부실의 열쇠 담당이었기 때문에 학교가 끝나면 항상 가장 먼저 부실로 가서 문을 열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문을 열러 가던 길이었는데 문 앞에서 창백한 얼굴을 한 채 서 있는 S군을 발견했다. S군은 클럽의 정식 멤버는 아니었고 가끔 친한 친구인 T군을 따라오던 녀석이었다. 나는 반갑게 인사를 했다. 야, 무슨 일이야? 혼자서 여길 다 놀러오고. 그런데 S군은 나를 보자마자 반가워하기는커녕 겁에 질린 얼굴로 중얼거렸다. 절대 여기 들어가면 안 돼. S군은 우리들 중에서도 모범생에 가까운 녀석이었고 말수도 적었다. 그런 녀석이 이런 이상한 모습을 보이는 건 처음이었고 주변에 있던 다른 학생들도 무슨 일인지 확인하려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나는 S군을 일단 진정시키려고 했는데 그때 어디선가 S군과 항상 함께 다니던 T군이 나타나서 내게 말했다. S가 아마 뭔가를 본 것 같아. 나는 그제서야 저번에 테마 만화를 보면서 나누었던 이야기가 떠올랐다. T군은 자신에게 영적인 능력이 있다고 말했고 S군도 가끔 뭔가 이상한 게 보였던 적이 있다고 거들었었다. 난 그때 웃기지 말라고 말하면서 가벼운 농담 정도로 생각하고 그 이야기를 잊어버렸다. S군은 T를 보자 조금 진정한 듯 했다. T는 내게 이어서 말했다. 오늘은 우리 동아리 부실에 이미 손님이 와 있어. 저기 의자에 앉아 있어. 평소에도 자주 놀러 오는 손님이야. 나는 그 말을 듣고 문에 난 작은 창을 통해서 부실 안을 들여다봤다. 하지만 어두운 부실 안에는 사람의 형체 같은 건 보이지 않았다. 그때 뭔가 이상한 것이 눈에 들어왔다. 평소에는 부실의 의자를 모두 줄 맞춰 정돈해 놓고 문을 잠그는데 줄을 맞춰둔 의자들 가운데 하나만 눈에 띄게 옆으로 삐뚤어져 있는 상태였다. 마치 누가 의자를 빼서 앉은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분명히 문을 잠그기 전에 정돈이 된 걸 확인했는데. 난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우리가 부실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건 담당 선생님께 항상 청소를 깔끔히 하겠다는 조건을 걸었기 때문이라서 정리정돈에는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건 처음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았다. 이전에도 부실문을 열고 들어가면 의자 한두 개가 비스듬히 놓여 있어서 다른 부원들이 정리정돈을 제대로 안 했다고 혼자 투덜거린 일이 있었다. 이게 뭔가
초자연적인 현상 때문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T는 나지막하게 말했다. 평소엔 우리한테 해끼치는 건 별로 없어가지고 일부러 말하지 않았어. 우리가 만화책을 보면서 노는 모습을 귀신들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걸 상상하자 소름이 돋았다. 아무튼 난 꺼림칙한 기분이 들어서 그날은 부실 문을 열지 않았다. 그리고 친구들에게는 다른 핑계를 대고 오늘은 모임이 없다고 전했다. 하지만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자 나는 부실 문을 열쇠로 열고 들어갔을 때 의자가 비스듬하게 놓여 있으면 누군가 다녀갔구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의자를 바르게 고쳐놓고는 했다. 친구들이 다 모인 뒤에도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건 어쩔 수 없었지만 그 귀신도 혼자 있기는 심심해서 우리들이 대화하는데 참여하고 싶어서 놀러 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애쓰고는 그 이후에 우리 동아리 부실에 놀러 오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가끔씩 T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게 됐다. 종종 허공에 뭔가 있는 것처럼 쳐다보거나 비스듬히 놓여있던 의자를 피해서 다른 곳에 앉는 그런 모습들을 말이다.